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8월 2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보면요, 다행히도 주식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을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에 종배를 좀 세게 할 걸 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지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 주요 워딩을 체크해 보면은 연내 테이퍼링 시작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은 아니다. 여러 전제 조건을 달았죠. 완전한 고용도 아직 멀었고 그런 등등등. 즉 보면 이제 테이퍼링의 시기의 문제라는 건 이제 늘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금리 인상이 멀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불안감 해소, 호재로 작용한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환율도 조금 시원하게 내리고 있고, 물론 그 환율이 급등하기 전까지 그 가격까지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둘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발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9월 FOMC 이전까지 9월 중순이 넘는 9월 말 즈음까지 안전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국장은 저는 요날 금요일날 사실 양봉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나올 거라고. 왜냐면 잭슨홀 미팅 전이니까 불안감 때문에 한 번 더 밀거나 뭐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3100 정도까지는 밀어버리지 않을까 했는데 강하게 밀고 나간 올라준 모습,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아마 이대로 지금 코스닥은 눌러봤자 요 자리 천은 어지간해선 안 깨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줄 것 같고, 코스피는 지금 요대로 이렇게 짝꿍둥이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흐름입니다. 일단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지 뉴스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 이제 지지율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살펴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반복적으로. 지금 가져온 거는 이제 윤석열이 주말에 한 이야기인데, 청년 원가 주택, 청년과 이 주택 공급을 엮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살펴보자는 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미 다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비슷한 스탠스예요. 왜냐면 정테마가 처음엔 인맥주가 들썩이다가 정책으로 넘어가는 건 예전부터 어떤 그냥 코스 요리 같은 당연한 순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재명이 저번에 세게 신재생을 언급했다면 요번에 윤석열은 청년과 이 주택을 엮었다.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거는 NX나 이런 종목들인데 미리 꼭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느 정도 꽉 찬 양봉을 보여줬죠. 이게 월요일날 갭 뜨고 주저앉는지, 만약 갭 안 뜨면은 눌림목을 잡아봐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자리다. 지금은 계속 지수처럼 움직였죠. 딱 지수만큼만. 근데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될지 아니면 주저앉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월요일 날은 갭들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아니어도 남은 게 뭐죠? 저출산이나 원전 같은 것들 다 이제 정책주죠. 저출산도 체크하자고 한 이후로 계속 이 뭐죠? 제로투 요런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얘네가 됐든 이런 원전이 됐든 아니면 일자리 물론 주택 하나라도 내년 대선 앞에까지는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상장 추진, 기업 가치 최대 93조 원. 이게 몇 달 전에 뉴스가 나왔을 때 상장을 9월, 10월쯤이라는 키워드에 그때 저희가 한번 정리하자고 했었죠. 근데 그때는 뭐 70조, 80조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93조? 아무튼 더 올랐다는 거겠죠. 마침 이제 장도 빠질 만큼 빠졌고 반등 중이니까 관련주들 체크할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겠네요. 뭐 종목은 뭐 신흥 SEC도 있고 뭐 TCC 스틸도 있고 삼진 삼진 L&D 이런 종목들 다 그 리비안과 한 번씩 엮여서 시장에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원화성이랑 에코캡을 리비안 관련 중에서는 끼가 넘치는 그래도 슈팅이 가장 세게 나올 만한 어떤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연화성과 에코캡 뭐 꼭 이걸 보라는 아니지만 요것들 위주로 뭐 신흥 SEC, TCC, 삼진 L&D까지 체크하면은 뭐 스케줄 매매 조금 확률이 높죠. 이런 것들은 리비안 제2의 테슬라라는 워딩이니까 시장에서 절대 외면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뭐 이제 두나무 장부 가격 6년 만에 100배 뭐 업비트 독주 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만 보기보다는 일단 창투사 이야기 제가 계속 했었죠. 그 정책 주로도 엮일 수 있는 일자리로도 엮일 수 있는 창투사. 근데 그 창투사는 이 두나무가 코인베이스, 두나무 요런 가상화폐 애들 상장 관련해서도 갈 수 있고 근데 가격이 또 장부 가격이 100배 올랐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첫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거래량 쏠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뭐 좋은 이야기가 이제 넘쳐나죠. 그래서 꼭 보자고 했던 거, 뭐 에이티넘, 뭐 우리기술 투자 등등등 뭐 뭐가 관련된지 모른다 싶으면은 특징 두나무 검색하면은 뭐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우기투 또 뭐 있죠? 대성창투는 아닌가? 이 DSC가 최근에 SM랩 또 있었으니까 이슈가 그런 것들 생각해서 종목들 창투사들도 한번 리스트업 하는 거 괜찮다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계속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한 거죠. 폴더블이 이제 그 폴드랑 갤럭시 폴드랑 Z 플립인가 엄청 이슈가 있어서 뭐 아이폰만 계속 쓰던 연예인들도 핸드폰을 바꿔서 막 인증하고 요런 글들을 봤었는데 뭐 막 KH 바텍 제가 요 자리에서 요거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 이후로 뭐 10% 20% 정도 나왔죠. 10%겠네요. 10% 이상 나와줬고 같이 그때 봤던 게 뭐 세경 하이테크 요 자리였어요. 딱 요 자리. 근데 이게 만약 월요일날 갭을 안 뜨면은 저는 아직 한 발 정도 눌림목을 주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가 일단 먼저 강하게 나왔고 세경, KH, 파인텍은 조금 일단 얘네들이 이 밑에 나머지 애들도 다 폴더블로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 폴드랑 Z 플립에서는 요 세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텍은 지금 여기 지금 전고 라인 부근에서 비비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만약 넘어가는 슈팅에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 조금 그래도 이만큼이 어딘가까진 1000만원까지도 열려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도 아직은 요만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섹터입니다.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아직 여력이 있다. 왜냐면은 인도 쪽, 뭐 중국 쪽,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요 폴더블이 엄청
반응이 좋고 물량이 딸린다고 하니까 아직은 이슈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을 보면은 펄프 가격도 오르고 있고, 뭐 대림 재지, 아세아 재지 등등등 재지, 뭐 포장 이런 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가격을 인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볼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했는데, 뭐 대림 재지, 명품 재지, 대형 포장, 태림 포장, 그리고 요 무림 형제들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세아 재지도 뭐 실적도 뭐 엄청 좋고 다한데, 저는 뭐랄까, 거래량, 일단 가격, 이 종목의 가격이 워낙 크고, 아무튼 이런 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 10대 그룹 오너 CEO 총출동 수소 드림팀 4달 출범. 대기업 총수들 모여서 수소 출범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막 8월 초중순부터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4달 8일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아예 스케줄링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찍 모으고 계셨던 분들은 뭐 동화선 같은 거, 요거 20일 날 슈팅 보고 120선 안 깨면 간다. 그리고 뭐 동양 피스톤 요런 종목들도 다 체크했었고, 또 퓨얼셀 형제들도 다 봤는데, 이미 모으셨던 분은 익절 구간일 테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이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종목들이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저는 대장급으로만 보면은 어떤 한 번의 눌림목에서 딱 이런 한 번의 슈팅, 얘네가 만약 월요일날 갭 떠서 막 가지 않는 이상 눌림목 구간을 주면은 한 번의 슈팅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산업이랑 뭐 평화홀딩스, 뭐 이런 종목, 그리고 동아화성도, 여기 있네. 동아성도 15,000원을 크게 안 깨면 요 자리를 뭐 막 팍 꺾여서,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 요 자리 이 캔들 보고 나서 14,000원, 13,000, 이 120선이라는 기준을 세웠듯이 지금 요 슈팅이 한번 나왔지만, 지금 여기 요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저는 요것도 아직 한 발에 더 슈팅이 남았다고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그리고 일진다이아, 이렇게까지 이 일진 형제들을 보면은, 일진솔루스가 9월 1일이 상장이었나? 여기 있지. 이 일진솔루스가 경쟁률 650으로 상장 흥행이 예상된다 하는데, 여기 언제였죠? 9월 1일이었나? 뭐 아무튼 이게 9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러면은 지금이 29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까지는 이 수소 섹터가 한 번은 튀어줄 만하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거는 조금 후순위로, 이런 건 이미 한 번 슈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이전까지는, 그리고 만약 하이솔루스가 상장 후에 막 따상 가고 절대 또 다음날 또 막 이렇게 가버리고 하면은, 이 수소 섹터는 최소한 이번 주는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대장급들 종목에서 눌림목을 한번 노려서 한 번의 슈팅을 기약하는 시나리오,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뉴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섹터, 관심 섹터랑 종목들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언급 순서랑 어떤 중요도와는 무관합니다. 일단 뭐 이제 오늘 제가 뉴스 다루면서 종목들 다룬 거 위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소, 폴더블, 얘네 둘은 조금 단기적으로, 비교적 단기성으로 보면 되고,
재지 같은 거는 추석 전까지 뭐 이렇게 스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봤었던 이 리오프닝, 뭐 여행, 영화, 주류 카지노, 화장품 그 외에도 있지만 저는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 했었던 거, 요 리오프닝은 조금 길게,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 폴더블 같은 건 단기적으로, 그리고 재지류는 스윙으로, 리오프닝은 길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한 섹터들 말고, 와,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뭐, NX 같은 게 있었는데, 주택 공급이 있었으면은, 이게 윤석열이랑 연결이 됐으니까, 이런 게 또 터질 수도 있다. 이 도시재생이랑 연결돼서, 해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섹터 말고도 개별 종목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이 범양건영이 주택 공급이랑 이낙연, 뭐 이재명 이런 거 엮여 있는데 금요일 날 막판에 엄청 강했죠.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동시호가에서는 이 익절 매물 나오고, 그리고 시외에 1%인가 빠진 걸로 아는데, 요 종목 저는 만약 얘가 월요일 날 9,5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눌림목을 준다면 9,500원 다시 한번 돌아 나가서 이렇게 또 한 만원까지는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그 흐름에 놓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랩지노부터 박셀, 앞타, 휴캠스, 캠트로스는 개별 어떤 스윙 관심 종목입니다. 재료는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랩지노믹스는 뭐 백신 키트 수출하고 있고, 면역 항암제, 다가 백신,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요 NK 세포 기술 특허, 말기암 치료 핵심, 뭐 이런 거 뉴스 보시면 되고, 앞타바이오가 뉴스를 보면은 얘네가 조금 헷갈리게 뿌려놨어요. 앞타바이오 보면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러시아 특허 취득의 강세, 이 무중 이후로 요런, 여기서 이렇게 뭐 거의 한 30%가 움직였는데, 30%가 넘죠. 20% 아니구나. 20%? 20%다. 20%. 20% 정도가 지금 움직였는데, 저 헤드라인만 보면은 얘네가 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경구용 치료제 관련 특허가 아니라 얘네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특허를 취득을 했고, 그 기술을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취득한 특허는 의약품의 활성 성분이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안정성을 갖춰 장기 저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의 용이성을 높인 제재 특허다. 요걸 활용해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재료는 아닌 거예요. 종목의 추세는 좋지만 헤드라인만 보고 헷갈리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명신, 한송, 유일 같은 애들은 음, 갈만한 놈들 또는 갈 준비를 다 마쳤던 놈들이었는데, 좀 얘가 블록딜인가? 블록딜 악재가 여기서 있었고, 얘는 뭐 그냥 별 악재는 없었지만 좀 빠졌고, 유일 에너테크 뭐 얘네들은 한송이랑 유일 같은 건 장 무너지면서 같이 빠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놈들이 장이 빠지면서 무너졌으니까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의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들, 이렇게 세 개 저는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명신산업 같은 거는 예전에도 정리를 했지만, 얘네가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도 엮여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미국에서 이 전기차, 이 신재생 자동차들에서 이 차체 부품, 핫스탬핑 공법 경량화 제품 이런 걸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억이었는데 지금 1분기 250억, 2분기 170억, 둘만 합쳐도 일단 400억이 넘었죠. 과연 3, 4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이 종목들이 이 블록딜 이슈를 해소하고 다시 우상향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이제 종목 섹터 보시면은 당장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다행히도 이제 잭슨홀 미팅이 무난하게 지나갔으니까 9월 FOMC 이전까지 무탈하게 우상향하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들어가세요.